염정 팀장께서는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은 거의 다 비슷할 네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대치보다 조금은 더 안 좋은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뭐 예상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CPI 지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오히려 다시 또 실망감을 나타났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지수에 대한 하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사실 조금 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 종목들에 대한 좀 교체 시기로서는 오히려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손절을 하면서 어떤 손실을 확정시키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포트폴리오 체인지 가능한 이런 타이밍으로 좀 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체인지하려면 결국에는 손실을 확정 지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네.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 만약에 반등,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경우에 사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서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신규로 만약에 자금을 또 투입하시는 분들께서도 사실 그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할 경우에는 주도 섹터라든지 대형주가 네.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약 포트에 너무 뭐 테마주 성격의 강한 최근에 워낙에 테마주 성격의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오래 보유하고 계시면 오히려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거기서 또 피해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차분하게 내 포트 정리를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 기아차가 보합권 현재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인 화신과 SL이 좀 두드러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주들이 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쪽 신규 진입은 어떨지 화신이나 SL 또 타이어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염정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장 속에서도 그나마 좀 버텨줬던 종목이 좀 자동차 섹터였는데요. 네네네. 사실 자동차 섹터 뭐 완성차 업체인 뭐 기아가 사실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완성차 부품 업체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장에 좀 공급망 우려라든지 반도체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 우려 등이 있고 지금 사실은 뭐 반도체 리드 타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항만 정체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던 과대낙폭된 자동차 섹터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이 진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같이 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보험업종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보험료 올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그래서인지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도 좋다라는 것 때문인지 염정 팀장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보험주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보험주뿐만 아니고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불리는 뭐 은행주라든지 이제 금융 지주사들 그리고 보험주들 같은 경우가 올 초에 사실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4월 이후로 좀 조정이 좀 깊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DB손해보험이라든지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가 1분기에 선반영됐다가 주가에 됐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수급적인 면에서 사실 시장에서 갈 수 있는 갈 만한 좀 섹터가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들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뭐 네. 지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지만 반대로 지금 보험사들의 운용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리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이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RBC 지급 여력이라고 하는데 지급 여력의 한 150%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양쪽으로 다 어떤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오히려 이제 중소형 쪽보다는 대형 증권사 손보사 쪽으로의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주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 두 가지
가지 같이 얘기하셔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금리 방어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지주사주, 그러니까 은행주 쪽보다는 네. 보험주 쪽으로 약간 좀 수급이 좀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랜드 실적 나왔는데 흑자 전환했어요. 이건 이제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강원랜드를 좀 봐야 될 건지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쪽에도 좀 실적이 더 나올 건지 염정팀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2.7%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강원랜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네. 사실 국내에서는 일단 지금 리오프닝 일단 됐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히려 본격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하락 장세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강원랜드 오늘 뭐 실적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일정 부분은 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카지노주라든지 여행주 같은 종목의 움직임은 당분간은 좀 리오프닝 관련된 순환매 과정이 지금 조금은 좀 약하게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 것은 저는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일부 종목만 지금 한 번씩 뭐 하루 이틀 반짝 네. 움직이고 많은 추세를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금은 좀 쉬어가는 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분위기 실제 리오프닝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시장 자체에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실적 기반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세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 움직임이 좀 소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물론 카지노 관련주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지금까지 네.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지금 담는 시기라기보다요. 지금 실적 관련 기반된 종목들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더 면밀히 보시는 게 더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가기 전에 먼저 항공주의 움직임을 봐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이제 큰 흐름이 사실 지금까지 리오프닝이 네. 움직였을 때 뭐 항공, 여행주 움직이고 뭐 거기에다가 뭐 화장품주 같은 종목 움직이면서 뭐 카지노주 같이 사실 카지노주가 좀 가장 좀 소극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흐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좀 리오프닝 쪽에서 좀 재미가 없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지금 그 흐름을 자체가 좀 한마디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리듬을 좀 타야 되는 좀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봐야 될 시기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도차가 확실합니다. 오늘 LG생활건강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도 LG생활건강 11.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10시인데요. 아침에 장 시작해서 나온 뉴스랑 공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학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나온 뉴스와 공시들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게임주죠. 이 네오위즈의 실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네오위즈의 1분기 매출이 7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2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인 고양이와 스프가 누적 다운로드 1,800만 건을 달성하면서 이 매출을 끌어올려줬는데요. 특히 이번 분기에는 네오위즈의 자회사인 에디스콥과 합병을 완료한 TNK 팩토리의 광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매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기대되는 신작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몸집을 부풀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탄력을 그다지 받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 이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0.99%가량 하락하면서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19,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KT입니다. KT도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KT의 1분기 매출은 6조 2,7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올라섰고요. 영업이익은 6,266억 원으로 41.1%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호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게 되겠죠. 유무선 모두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금융과 콘텐츠 사업 중심의 제휴와 협력도 도모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분기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좋지 않은 장세 속에서도 크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4% 가까이 3.5% 정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36,7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화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의 실적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조금은 약한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8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의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 8,8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4,0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내려갔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보험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주가도 조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4% 근접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3.82% 크게 올라주면서 20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이 LG화학이 임상 단계 항암 파이프라인을 4개로 확대하면서 이 항암 신약 개발 경쟁력을 한층 높입니다. 이 LG화학은 면역 항암제 개발 파트너사인 미국 큐바이오파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Q102에 대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기존 11개의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 시장까지 확장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Q102는 T세포를 체내에서 직접 증식시켜주는 면역 항암제인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항암 물질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역시나 주가를 좀 튼튼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르던 주가는 지금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73%가량 떨어지면서 51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네오 QLED 8K의 핵심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네오 QLED 8K를 중심으로 2022년 TV 신제품의 핵심 기술을 소개하는 유럽 테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중동을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번 행사에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 주요 국가의 전문가들과 고객사들이 참석하고요. 삼성전자 제품의 뛰어난 품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가를 지지해주기에는 부족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부침을 좀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6%가량 떨어지고 있고요. 6만 6천 원 선에서 내려와서 좀처럼 회복을 좀 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6만 5,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 공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앞서 저희가 LG생활건강 얘기를 좀 했습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고 실적 쇼크로 지금 증권사들도 다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이 중국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뉴스 좀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패러다임 뉴스의 김병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김병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 대한 화장품 실적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쇼크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LG생활건강 주가가 크게 빠진단 말이죠. 근데 중국 쪽에서 좀 물꼬가 터질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뉴스가 하나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4일 중국 상해시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업 가능 화이트 리스트 기업에 포함되었고 11일 조업자에게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서 방역조치 완화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늘 15일부터 상해에서의 물류 사업이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상해시 봉쇄 조치 이후 전격 통제됐던 유통망이 정상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해 보세구역에 묶여있는 제품들의 통관이 가능해졌고 상해 물류센터에서 중국 전역으로 배송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현재 LG생활건강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을 끌어내린 건 화장품 사업의 부진이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지속된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현지 사업은 물론 연쇄 채널도 영향을 받은 탓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로 뽑히고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3월 말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상하이 전체를 봉쇄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상하이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었고 오늘 11일 공장이 재가동된다는 소식에 반대로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모두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이미 하락을 한 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의 봉쇄령에 따른 현지 물류밥이 중국 내수 시장 위축 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북미 시장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며 빠르게 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화장품 관련주도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지만 실적이 발표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 완화로 공장이 재가동된다면 실적은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LG생활건강보다는 이미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횡보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고민하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조정도 큰 상황인데 이거 염정팀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같이 나눠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어렵죠. 네, 게임주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게 사실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진 네네. 섹터이기도 하고요. 펄어비스 오늘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약 60%가 감소했다라고 나오고요. 매출에 역시도 계속 이제 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게임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그 사실 웬만한 게임사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사 전반적으로 서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붕업시킬 수 있는 좀 상황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에 좀 꺾이는 부분에서 실적까지 이렇게 사실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게임사들에게도 이런 분위기가 좀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한 3%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약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게임주가 얼마나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 아니면은 얼마나 더 빠질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단 게임주에 대한 시각은 저는 지금은 중립입니다. 지금은 지금 신규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다시 봐야 될 시기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지금 좀 힘든 시기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염정팀장이 가져오신 관심주 볼 텐데요. 흥국 F&B입니다. 이것도 식품업체죠. 맞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 식품업체를 지금 봐야 되는 관점은 원재료가 상승에 대한 판가 인상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냐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흥국 F&B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흥국 F&B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 농축액이라든지 커피 원료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사 개발 방식으로 ODM에 대한 ODM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고객사로는 우리가 많이 애용하고 있는 뭐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 그리고 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사들 중심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 대비해서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약 40% 이상, 영업이익은 약 170%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외형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가 약간 700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작년에 인수한 세일러팜 같은 경우가 연간으로 매출액 한 250억 원, 약 매출액 약 30% 이상을 충분히 더 가져올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일러팜 인수에 대한 기대도 좀 볼 수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식음료가에 대한 판가에 대한 전가가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사실 가격을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동사에게는 흥국 F&B에게도 유리하게 좀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식음료 관련 종목들이 사실 급등을 하면서 좀 테마주 성격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좀 편승이 돼도 좋겠고요. 아니면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으로 좀 중장기 차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리오프닝이 이제 되면서 외식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커피 수요에 대한 부분도 늘어날 수 있겠고 네. 사실 이 부분은 또 시즌성 또 여름에는 또 아무래도 좀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식음료 쪽에서 좀 너무 강한 테마보다는 그 성장이라든지 실적 기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선택을 한다면 흥국 F&B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가서 과일 음료 시키거나 이렇게 네, 맞습니다. 병으로 된 거 네, 사면 네, 이 회사 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확 꺾여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식음료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어느 정도는 좀 주가의 동행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사실 좀 움직임이 좀 세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되돌림을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다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가격대면은 접근 가능하고 일단은 뭐 분할 매수라든지 좀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말씀하십시오. 목표가 5,0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5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